딸은 시집가면 그만이야.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3천억 재산 오빠가 전부 가져갔습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단 1원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5년 후 오빠가 무릎 꿇고 제게 빌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날 도와줄 수 있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 딸이잖아요. 시집간 딸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47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발표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고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대한제약전 지분과 부동산 일체를 장남 김태준에게 상속한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순간 전 분노에 치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이미 아버지 생전에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급여도 지분도 빌딩도 다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것까지 전부 오빠에게 준다니요. 저는요, 딸이라는 이유로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오빠, 이게 말이 돼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오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넌 결혼할 때 10억 받았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까지 바라면 안 되지. 25년 전에 받은 10억, 오빠가 받은 3천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못 받았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다 주셨어. 그날 이후 남편이 변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고 제가 아버지 재산 상속 받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6개월 후 남편한테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혼하자. 왜? 갑자기 왜? 당신 필요 없어졌어. 재산도 없는데 늙은 당신이랑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알고 보니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죠.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다 컸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48살. 상속도 못 받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2딸만 데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의 회사 빚이 많아 재산 분할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딸이라서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요? 오빠가 아들이라서 모든 걸 받는 건가요? 이게 딸의 운명이었습니까? 이혼 후 저는 2딸과 월세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큰딸 22, 작은딸 20. 둘 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학기 휴학할게. 왜? 무슨 소리야? 등록금이 없잖아. 우리 알아. 큰딸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원룸 보증금을 내고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아니에요. 작은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같이 돈 벌게요. 1년만 쉬고 다시 복학하면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딸들을 키웠는데 이혼한 아빠는 연락 한 번 없고 외삼촌은 모른 척하고 인생이 허망했습니다. 엄마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너희 대학 다시 보낼게. 약속한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하면 돼요.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6평짜리 가게, 식당 넘김, 권리금 없음 팻말. 우리 셋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결혼할 때 해줬던 폐물을 팔아 겨우 떡볶이 집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큰딸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작은 딸은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밤 11시에 문을 닫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나만. 큰딸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혼자 이렇게 힘든데 우리라도 도와드려야지.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 착한 딸들을 꼭 다시 대학 보낸다.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나 봐요. 저기요, 저 언니들 진짜 친절해요. 큰딸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 배달도 해볼까요? 요즘 사람들 배달 많이 시켜 먹던데. 그래, 해보자. 작은 딸은 SNS에 가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떡볶이 최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1년 후, 딸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복학 안 할래. 왜? 꼭 대학 가야지. 엄마랑 이 가게 더 키우고 싶어요. 이게 더 좋아요. 큰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엄마랑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게 더 행복해요. 그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회사인데요. 이 가게 가맹점으로 확장하실 생각 없으세요? 셋이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회구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습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가맹점이 늘어날 때마다 딸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10호점 계약했대요. 엄마, 20호점 오픈이래요. 5년이 지났습니다. 가맹점 100개, 연매출 500억.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한 미선인의 떡볶이가 전국 체인이 됐습니다. 큰딸은 이제 경영이사였습니다. 작은 딸은 마케팅 이사였습니다. 엄마, 우리 대학 안 가길 잘했죠? 그래, 너희가 더 대단하다. 셋이 함께 만든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제약 경영난으로 법정관리 신청. 오빠 회사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경영을 너무 방만하게 했대요. 투자 실패에 횡령 의혹까지.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3천억 재산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오빠, 미선아, 무슨 일이세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아, 오빠가 잘못했다. 회사가 망했어. 빚만 남았어. 너한테 좀 도움을 청하려고. 5년 전 아버지 장례식에서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까지 바라면 안 되지라고 했던 그 오빠가 지금 제 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조카들은요? 다들 해외로 도망갔어. 아들도 딸도 다 연락 안 받아. 언니는요? 이혼했어. 재산 없어지니까 바로 떠나더라.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제발. 오빠 좀 도와줘. 내가 아니면 오빠는 갈 곳이 없어. 그 순간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무릎 꿇은 오빠를 내려다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 딸이잖아요. 시집간 딸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오빠가 그러셨잖아요.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딸들이 나왔습니다. 외삼촌, 어쩐 일이세요? 큰딸이 오빠를 봤습니다. 그 유명한 재벌 외삼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던 외삼촌. 작은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받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외삼촌 도움 단 한 푼도 없이요. 오빠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초췌하게 걸어가는 모습. 딸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냥 보내요? 당연하지. 정말요? 얘들아, 엄마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하니?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근데 그건 외삼촌 자업자득이야. 3일 후, 가게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5년 전 저를 버린 그 남편. 미선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미선 씨, 정말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뭐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난 당신과 헤어진 후 5년 동안 당신만 생각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들이 나왔습니다. 아빠, 큰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5년 전에 우릴 버려놓고 왜 다시 나타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상속 못 받았다고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살았잖아요.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도 아빠 버렸죠? 돈 없으니까?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5년 전에 한 말 기억해요? 재산도 없는데 늙은 당신이랑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말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당신이랑 다시 살 이유가 뭐가 있죠? 돈도 없고 늙었고 배신자인 당신을. 미선 씨, 돌아가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사세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큰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용서 안 해줘서요. 저는 딸들을 안았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돼. 저런 인간들은 필요 없어. 일주일 후,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아, 제발 오빠 좀 도와줘.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문자를 지웠습니다.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 안 흔들려요? 응. 진짜요? 얘들아, 엄마가 배운 게 있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외삼촌이랑 아빠는 첫 번째 사람이네요. 맞아. 그리고 너희는? 우리는 엄마랑 제일 힘들 때 같이 있었잖아요. 분식집에서 같이 땀 흘렸고, 그래서 너희가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셋이서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다 우리 거죠? 응,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준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왜? 만약 엄마가 재산 물려받았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았을 거잖아요. 편하게 살았겠지만 강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작은 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랑 아빠 같은 인간들한테 계속 이용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에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차별받았기에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버림받았기에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얘들아, 내 엄마. 엄마는 후회 없어. 아버지가 재산 안 준 것도, 남편이 날 버린 것도, 그게 다 축복이었어. 왜요? 그래서 너희를 제대로 키울 수 있었으니까.
셋이서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야.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걸었고 딸들과 함께 성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딸도 이만큼 합니다.